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윤영 씨의 시체는 발표 전날인 21일 이미 극비로 외부 조문을 금지한 상태에서 화장시켰다. 그러나 뉴욕 한국일보와 뉴욕타임스는 영 씨의 주검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당시 뉴욕 전 지역의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삼성은 4일 후인 11월 26일 이윤영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발표해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왜 삼성은 유민영 씨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통사고라고 발표한 것일까? 왜 3일 만에 화장을 시킨 것일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당시 이런 의문 속에서도 이후 정씨 씨의 죽음은 세인들 속에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윤영 씨가 자살이 아니라 피살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차관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본주를 비롯해 일부 언론사 게시판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는 이윤영 살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건희의 막내딸이 문양은 이재용 3남매와 배가 다르며 이로 인해 전개되는 삼성 재벌가에 얽히고 설킨 가족사로 인해 이민영 씨가 집안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윤영이 죽기 3년 전 노스캐롤라이나 아스카라는 일식집에서 10여일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삼성이 이윤영의 죽음과 관련해 자신과 연관져 자기를 잊지 못해 자살한 것이다라는 루머를 퍼뜨려 글을 쓰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혀 약간 정신 이상자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작성된 글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전혀 무관한 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윤영 사망 당시 24일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의문점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었다. 천문학적 재산가이자 재벌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엄청난 사실을 두고 가족들은 왜 그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블로그와 게시판에 올라 있는데도 삼성 측은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자살을 왜 교통사고로 발표 그 후 미국 뉴욕 현지의 한국일보사 기자가 끈질긴 탐사 추적 끝에 추적한 결과 이윤영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뉴욕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를 당해 실려간 병원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윤영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삼성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 기자들은 추적 끝에 이 시신이 자신의 고급 콘도 아파트에서 자살했음을 알아냈다. 이민영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신모모와 친구들이 함께 남자 둘에 의해 아파트 문의 전깃줄에 목매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는 걸 확인하고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도하려 하자 삼성은 막강한 힘으로 기사를 막았다. 그러나 다음날 뉴욕타임스의 삼성에서 이윤의 죽은 사인도 쉽게 일어난다는 삼성 보도가 나가자 2005년 11월 16일 삼성에서 부랴부랴 교통사고로 발표했던 것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만약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윤영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윤영이 죽을 당시 오빠 이재용은 뉴욕에서 차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이건희 회장은 미국 텍사스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당시 노무현 정권에 의해 삼성 X파일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 중이었다. 그리고 이윤영이 죽은 날짜가 삼성 이병철 창업주 죽은 날짜가 1986년인가 87년인가 한국 시간 11월 19일 죽은 걸로 돼 있었는데 역시 이윤영도 비슷한 날짜를 선택한 것은 시기와 상황 날짜까지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추측된다. 이윤영 시체를 급히 화장하고 장례까지 서둘러 일사천리로 끝낸 것은 이윤영이 현재 누군가에 의해 이재용에게 살인교사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삼성 막내딸 이윤영 여자 혼자 어떻게 전개를 모아서 목을 맬 수 있으며 발이 땅에 닿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런 점에서 삼성가에서 특히 당시 뉴욕 현지에 있던 오빠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점에 의문을 품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극비리에 화장시키고 장례까지 마친 것은
이인영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문이라야 삼성에서 그런 속은 절대 안 됐다고 하면 그만이라지만 이민영이 급하게 화장하고 급하게 극비리에 장례까지 치르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사인까지 누명 씌워 둔갑시키려 했던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조작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추리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을 찾는 것. 오로지 관찰만으로 사건의 단서를 잡고 곳곳에 흩어진 단서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 사건의 정황이나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해서 수사망을 좁혀놓고 그 안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찰된 사실과 하나씩 대입해 나가면서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예전에 일어난 일을 두고두고 곱씹어보면 새롭게 와닿는 게 있기 마련이고 역사의 논쟁은 중요한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범행을 하는 범인과 같은 것이다. 이민영의 주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다. 자신의 동생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의문의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을 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고 곧바로 3일 만에 화장을 시킨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다. 이재용이 68년생 이유진이 70년생 이사연이 72년생인데 2년만 79년생으로 동떨어져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될 삼성그룹 회장의 막내딸이 아무리 한국인이 극히 드문 노스캐롤라이나이지만 의외 외출을 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을까. 원과 집에서 눈칫밥을 먹은 게 아닌가. 그리고 당시 우연히 본 여운형의 눈빛은 불안한 눈빛이었다. 나중에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것에 의하면 이윤영이 2005년 뉴욕대로 유학 가기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았다고 한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불안해했던 것 같다. 그 시기가 이건희 회장이 텍사스에서 암 치료받고 거동이 불편하고 삼성 X파일 수사로 정신이 없을 때 누군가 이윤영을 청부 살해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다음 날 화장하고 3일 만에 극비리에 장례까지 마칠 정도로 친밀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윤영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청부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눈치채고 바로 잡아야 삼성그룹이 망한다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조용히 덮으려 했던 것인데 바로 그게 쌓여 이거지를 쓰러지게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이라는 책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윤영을 낳았고 정관 수술을 했다고 중앙일보 기자에게 말했으며 이건희 회장의 자식들 중에 이윤영을 가장 아꼈다고 한다. 그 증거로 2003년 언니가 둘이나 있는데 세계 여성 3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저자 김용철은 책에서도 2000년 당시 이재용이 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 참가하고 싶어 했고 이런 조바심에 편승해서 나온 결과물이 삼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용의 경영에 직접 나서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이 사업은 순식간에 망했다. 이 삼성의 실패가 갖는 의미는 컸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자동차 사업에서 또 실패했다. 이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한 사례가 삼성인데 그것도 실패했다. 자동차도 망하고 벤츠도 망했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에 반해 삼성 회장의 총애를 받으며 세계 여성 3위에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을 바짝 추격하는 이양을 보며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심한 질투와 이유 있는 조바심을 더 느꼈던 것 같다. 이건희 회장은 아직 의식이 깨어났다고 삼성에서 발표하지 않고 눈만 껌뻑인 바 있는데 전무이사들은 삼성 회장이 협심증으로 쓰러졌다는데 놀랐다. 3 회장이 남자도 아니고 주체는 물론 전문병원 삼성병원까지 가지고 있는데 진단하기 쉬운 협심증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지 않은 걸 의문스러워했다. 협심증은 의사들이 조기 발견하기 쉬운 병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천하의 삼성 회장이 협심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져 깨어나도 정상으로 돌아와 눈만 껌뻑이는 꼭두각시 신세가 됐다는데 놀라고 있다. 이재용은 삼성 회장이 쓰러지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상속재산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재용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쓰러지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협심증 증세는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린 것은.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남이가 정사 얼마나 한다고 해요. 자살 사건. 그것도 한참 지난 사건을 헤집어 놓는 거야. 할 일도 참 없나 보네. 자살이건 타살이건
빨리 덮고 싶었을 듯. 자살할 때는 문고리에도 목을 매 조를 수 있다. 내 지인딸이 그랬다. 네 아렵이 죽은 날짜나 기억해. 더 극화해서 이야기해서 미친 짓 한 것 얼굴도 안 보이고 당시 자살로 밝혀졌고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요? 경비도 남친이 내려주고 갔고 자살 시간도 의심 여지 없었음. 얘들 갑자기 삼성, 정부 청탁이구나. 드디어 공산화의 마지막 작업인가. 교묘하게 유추할 수 있는 비난 멘트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요즘 삼성 이재용이 프로폴트 맛 취재를 많이 사용한다는 방송과 당신 코리아 투데이 방송에서 여동생 사고사 사건을 이재용이 마치 저지른 것으로 몰아가는 꼴이 왠지 수상하다. 이제는 이재용 씨를 흔들어 삼성을 빼앗아 보려는 수작으로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미국은 그렇게 흐지부지 한국처럼 덮어두지 않는다.